네, 코로나19 확산세 이어지면서 지금 48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9월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죠. 관련된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00명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2,000명대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광복절 연휴, 휴가철 이동량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의 확산세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계속 1,500명대 정도 유지하다가 한 2주 전에 저희가 갑자기 19% 정도 환자가 증가하면서 네. 이제 2,000명을 넘기도 하고 한 1,800에서 2,000명 정도의 환자들이 발생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지난주까지를 분석해 보면 다행히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다시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정체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네. 정리하자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면은 아니고 정체가 되는 국면이 있지만 워낙 모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네.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더 늘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정체를 서서히 잡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델타 변이가 거의 이제 국내에서 거의 90% 가까이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가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보고 있어도 그렇고 최근에 밝혀지는 연구 결과들도 그렇고 이 전파력과 전파 속도가 굉장히 예측보다 훨씬 빠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밝혀지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휴가철로 인해서 좀 이동 수요들이 계속 있어 왔어서 네. 이 휴가철 이동 수요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이게 정점일지 아닐지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돼 있어서 예. 이게 그냥 익숙해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길게 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2주도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 결정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유행이 이제 꺾여서 줄어드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예. 방역을 완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보기에 아마 이게 예방접종의 확대가 계속 본격화되고 있어서 네.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이 유행이 잦아드는 건 아니지만 유행을 전파를 차단시키고 감소하는 힘으로는 작동하게 됩니다. 예방접종들이. 네네. 이런 효과가 나오려 그러면 아마 9월 중순 정도는 되어야지 이런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 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유행을 더 키우지 않고 최대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좀 막아내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2주간 우선 좀 4단계를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장 발표가 나오면 여기저기서 이제 말들을 좀 해주시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 거리두기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어떤 쪽이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그래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서 현재 급격한 증가추를 좀 꺾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게 이 국내 유행이 처음 시작할 때 4차 유행이 500명 정도 수준에서 일일 환자 500명 정도 수준에서 유행이 시작했고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해서 지금 한 2,000명 정도까지도 나오기도 하는 그런 유행으로 증가는 했지만 증가 추이가 꺾인 거고요. 한 3배 정도 지금 유행 규모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게 비슷한 예로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상황이 되게 유사해서 둘 다 델타 변이가 별로 없다가 델타 변이가 거의 우세종이 됐고 방역 대응 체계나 거리두기 체계도 좀 유사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유행 스타트 규모에서 10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은 저희도 그런 사례를 보면서 좀 내부적으로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저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가 그런 계속적인 급증을 좀 억제하는 힘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이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우리가 겪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 피로감들 좀 많이 좀 커서 불편하실 것 같고,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꾸준히 이 방역 수칙 지키고 있고 조심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 문제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막 더 확산시키는 이런 분들 때문에 더욱더 좀 상실감이 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움과 피로감이 크실 거고요. 예, 예. 저희도 이번에 좀 두 가지 점들, 하나는 현장에서의 이행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예. 방역 수칙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조치가 되는 거를 사후 관리하는 거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 등등이 원래 부과되기로 돼 있던 부분들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예. 그런 벌칙들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좀 모니터링을 하는 이행 감시단을 좀 따로 만들어서 네. 실적으로 점검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유행이 계속 커지려고 하는 델타 변이의 힘과 이 유행을 억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힘들이 서로 이렇게 좀 균형 정도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발생할 전수가 예방접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조금 더 전파를 차단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게 될 겁니다. 그 효과가 언제부터 나오냐가 지금 사실 조금 예측이 어려운데, 늦어도 9월 중하순까지부터는 본격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네. 저희 기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접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서히 그로 인한 효과들이 좀 나타나면서 유행 규모가 꺾이는 쪽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방역 조치 강화된 것들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곳에 문 여는 시간을 1시간 줄여서 9시까지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단 여기에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하고 2주 지나신 분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 이분들은 포함해서 4인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거리두기를 그대로 연장한 측면이 되게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워낙 이 4차 유행은 원래 소규모 지인 가족 중심이 유행이긴 하지만 집단 감염도 서서히 같이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집단 감염 중에서 많이 고발하는 곳들이 우선 식당 카페가 좀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한 30% 정도. 그 외에는 뭐 사우나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노련습장 등등이 이제 해당 이 시설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식당 카페 쪽은 아무래도 근원적으로 좀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어렵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좀 음주가 곁들여지는 위험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을 좀 단축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4인까지로 좀 이 함께 모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동시에 열어주는 겁니다. 이외에 이제 나머지 사우나 업종이나 노련습장,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사자들을 좀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식으로 검사를 좀 강화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을 좀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급 차질 빚었던 모더나 쪽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앞으로 2주간 국내로 들어온다고 하고, 그럼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들이 좀 늦어지더라도 모더나 백신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01만 회가 들어오고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600만 회가 더 들어와서 총 701만 회가 이 대분이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원래 당초에 이제 8월달에 받기로 했던 물량은 850만 회 정도였는데, 이제 거기에 완전히 미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달에 제가 갑자기 통보를 받았던
한 절반 이하 정도 수준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통보했던 거에 비해서는 네. 좀 대폭 늘어난 공급량인지라 이 공급량 정도면 현재 원래 제가 모더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걸 감안하고 세운 계획도 추석 때까지 1차 접종 70%를 전 국민 70%를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네. 지금 이 정도로 조금 더 증가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저희 국민들 전체 70% 이상이 추석까지는 1차 접종이 완료되도록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605님이 질문 주셨고 저도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모더나 백신 수급에 따라서 그동안 화이자라든가 2차 접종 간격이 늦춰진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시 단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지금 6주로 그 접종 간격들을 지금 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지금 공급이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접종 계획들을 활용할 건가 부분들은 질병관리청에서 한번 전문가분들과 좀 상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좀 가능한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접종 간격을 당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 혹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네. 아마 그런 좀 현재의 방역 상황과 어디가 더 시급한가를 좀 따져가면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가 우리나라에 백신 45만 회분 제공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막 뭐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 뭐 기부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좀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예, 이게 아마 루마니아 측에서 아마 좀 잘못된 보도가 나가서 네. 현재 루마니아하고 저희하고 조합을 협의 중인데 협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중간 상황을 좀 밝히게 됐습니다. 네. 그 루마니아는 현재 지금 방역 물품이 상당히 좀 시급하게 필요하고 부족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백신이 가장 좀 최우선적 과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루마니아하고 저희 한국하고 루마니아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그리고 루마니아는 백신을 우리한테 지급해주는 형태로 서로 상호 이렇게 교환하는 수합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뭐 기부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네. 서로 이제 교환하는 방식의 조합 체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유통기간이 임박했다 뭐 이런 좀 이 보도도 있어서 예, 현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백신들은 유효기간이 좀 다양한데 제일 빨리 유효기간이 끝나는 게 11월입니다. 11월, 12월 뭐 이런 식으로 유효기간들이 남아 있어서 네네. 유효기간 아직 좀 안정적으로 남아 있는 백신 제품들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들여오면 사용하는데 유효기간에 어떤 압박을 느낄 정도의 문제는 아니겠다고 지금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당국에 계신 분들도 참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뭐 질병청에 계시는 분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계시는 분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의료진들 피로도 또 걱정인데 저희가 그 금요일에 보건의료노조와 인터뷰를 좀 했더니 파업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의료인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18개월 정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계속 이제 의료인들께서는 지금 환자들이 특히 커질 때마다 굉장히 이게 이 치료에 집중하신다고 많이 힘든 상태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저희도 인력을 보강하고 이제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보건의료노조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노조에서 요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력 증원의 문제라든지 지원 강화 같은 어떤 그런 정책적 차원들의 문제들을 최대한 좀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서 네네. 모쪼록 좀 국민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실 일은 없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도 그런 각오로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병상이라든가 생활치료센터 상황은 괜찮습니까? 병상은 현재까지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중환자실은 한 30%, 그리고 그 전담병상은 한 20%, 생활치료센터는 한 40% 정도 여유도를 가지고 있어서 네. 병상을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10,000병상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좀 계속 환자들이 늘고 있으니까 계속 빠르게 여유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네.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행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아무래도 의료 체계에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네. 좀 이 주의를 하고 병상은 병상대로 좀 확충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유행 규모가 여기서 더 커지지 않도록 되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9월까지 1차 접종 전 국민의 70% 하고 그리고 10월, 11월에 집단 면역 달성하겠다는 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1차 접종률 70% 도달하는 시점쯤 되면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념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현재처럼 너무 확진자를 근절시킬 정도의 이제 억제 정책들을 펴기보다는 네네. 중증화되거나 사망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집중을 해서 이거를 최대한 막아내되 네. 어느 정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좀 사망하시는 분들까지는 감수를 하자라고 하는 이 체계입니다.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예.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좀 가장 과감하게 지금 이런 체계로 이행을 하고 있는 나라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방역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좀 이런 체계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이 코로나에 대한 지형들이 바뀌기 시작한 게 근절이라고 하는 형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형태에서는. 네. 라고 하는 이 것들을 좀 다들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쪽이라서 최대한 사회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관리하면서 현재처럼 좀 강력한 사회경제적 규제들은 최대한 걷어내는 쪽에 네. 좀 지속 가능한 체계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막상 이렇게 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밝혀내고 그 패턴에서 분석되는 내용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측면이 있어서 약간 이 위드 코로나 실험을 하고 있던 나라들조차도 예상보다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네. 사망자도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일시에 전환을 하기보다는 네.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언제부터는 우리 위드 코로나로 바뀝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할 상황이 좀 정해진 건 아니군요. 예. 시기를 구체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저희가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하시게 될 거고 네. 또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아마 완전 접종, 2차 접종까지 다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사실 저희가 이 위험한 층이라고 하는 고령층을 위시한 좀 취약층들은 예. 완전 접종이 어느 정도 끝나는 타임이라 그 타이밍이 예,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이런 체계로의 이행을 좀 검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거리두기 또 연장됐고 또 우리 국민들도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소상공인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의료진들도 어렵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리두기가 워낙 장기화되기 때문에 다들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분명히 좀 예방접종의 확대로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거리두기와 그 개인 방역 수칙에 힘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결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입니다.